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필자의 147회차 유튜브 영상 농지취득 자격증명 안 나눈 이유와 해결 공식에 이어 실제로 필자가 2025년도에 경락받은 물건, 즉 의정부 지방법원 2019 타경 72,614호 물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경매에서 특수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맹지, 입찰의 농지 취득 자격증명 등 경매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이 있는 물건입니다. 먼저 경매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2019년도에 경매가 개시된 물건으로 감정 가격도 2019년에 한 감정 가격으로 진행이 된 사건입니다. 최초 협상 가격이 59억 원에서 필자가 경락받을 당시 12%인 6억 9,400만 원의 경매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 물건은 현재 배당까지 종결이 되고 우리에게 소유권까지 이전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물건은 필자가 경락받기 전 두 번이나 경락이 되었었고, 한 번은 개인이, 한 번은 농업회사 법인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경락받은 농업회사 법인은 경락을 받고도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했지만은 결국 패소하여 다시 경매가 진행되어 필자가 경락을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이 물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불법 건축물이 25동 정도가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목이 전이라 경락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농지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습니다. 위성지도에서 보면은 거의 모든 토지, 즉 지목이 전인 토지에는 불법 건축물이 토지 전체에 가득 차 있는 모양새이며 이곳에서는 임차인들이 소규모 공장 등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물건의 위치를 보면은 양주시청에서 직선 거리로 2km 밖에 되지 않아 입지상으로는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12%까지 유찰이 되어도 입찰할 엄두를 못 낸 물건입니다. 잘못하면은 입찰 보증금을 날리게 되니까요. 그 이유는 25동의 불법 건축물 때문에 농지증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은 무조건 농지증을 받을 수 없는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어떤 사람이 농지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후 소유자가 불법 건축물을 건축해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이런 물건에 대하여 농지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에서는 농지에 대한 대출을 아예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농지증을 잘 작성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야 하겠죠. 자,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서를 보겠습니다. 이 감정평가서에는 토지만 감정이 되어 있지 건물은 전혀 감정평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경락받은 경락영수증입니다. 또한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농지증을 어떻게 취득하였는지를 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의 신상을 먼저 기재합니다. 우리는 농업법인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농업법인에 체크를 하고 취득 원인은 경매로 취득 목적은 농업경영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농업경영계획서로 가보겠습니다.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하고 현재 주소지와의 거리, 농지의 현재 상태는 불법 건축물 다수 존재라고 기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노동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가족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제 아들과 필자는 실제로 커피 농사와 와사비 농사를 짓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계, 장비, 시설 확보 방안에는 농업기계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기계장비 시설명에는 비닐하우스 4동 2,000평방미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소유 농지는 이 경매 물건이 아니라 현재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필지를 기재해야 하는데 그 필지가 많아서 별첨으로 기재하고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농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기재하는데 차기자금 4억, 차입금 등 9억 원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영농 계획에 관한 사항은 자세히 기재를 해야 하므로 별첨으로 해서 별도 작성하여 첨부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이 농지는 불법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므로 농지로 원상복구를 하려면 농지 원상복구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이에는 정확하고 자세하게 또한 실현 가능한 내용을 기재를 해야 합니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기재를 했습니다. 또한 이 경매 물건에 존재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작성한 예상 금액이 아니라 전문 철거업체의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전문 철거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농지증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변호사 사무실의 법률 자문서가 있습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을 설득하는 데 큰 힘이 되는 자료입니다. 즉, 이 경매 물건을 경락받아서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거쳐 건물을 철거하고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된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농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냥 기재해서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잘 믿어주지가 않기 때문에 현직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견서를 써서 제출하면 더욱 신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의 1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니까 해당 기관에서는 이렇게 농지증이 발급되었다는 공문을 저희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물건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본 14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4월 17일 신청을 해서 5월 12일 발급을 받았으니까 대략 25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농지증입니다. 이 농지증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나 고생한 것보다도 결실이 몇 배로 난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락을 받고 농지증을 제출하여 대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으니까 다음 단계로는 이 토지를 완전 정상화, 즉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여 정상적인 토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 즉 토지의 소유자를 만나 몇 차례 미팅을 한 다음 합의가 되지 않자 2025년 10월 21일 날 지료 청구소를 제기했습니다. 청구한 지료는 소유권 이전부터 소장 접수 시까지 3,600만 원, 그 이후로는 매월 1,200만 원의 지료를 지급하라는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경매 물건의 토지 감정이 2019년대에 됐으니까 아마도 지료는 좀 더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이 불법 건축물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 소송을 하지 않고 지료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표와 같이 달려왔습니다. 농지증을 접수하고 경락을 받은 후 농지증을 제출하여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 경락받은 토지에 존재하는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지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지료 청구 소송은 소송 결과에 따라 지료의 증감만 있을 뿐 승소는 100%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지료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단계인 건물 철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는 몇 가지 여러분들께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기 전에 세영경매학원에서는 온라인 강의를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열어보고 싶다는 취지에서 2026년 1월 한 달간만 온라인 강의를 연간 50만 원에 드릴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